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예, 오늘 더 건강해지신 모습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 결혼하실 때 웨딩 촬영 하셨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아, 고생만 많이 하셨습니다. 이 웨딩 촬영이에요. 요새 이 웨딩 촬영에도 한류 열풍이 분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일본인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웨딩 촬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딩 상품들을 지금 웨딩 상품들을 개발해서 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도 이 웨딩 촬영처럼 이렇게 국위선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오늘 조금 급하세요. 예,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 수입이 벌어들이는 건 일석이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선이고요. 02-3153-2611에서 2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인터넷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www.cntv.co.kr. 여기 가시면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종목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웨딩 촬영할 때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 가지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께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사 내용 쭉 보고 왔는데요. 오늘 기사 내용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10만 개 육성하겠다. 그래서 저성장 기조를 돌파하겠다는 내용. 저 기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 쪽으로 완전히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 성장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성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고요. 예. 그리고 잘 보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마디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우가 훌륭한데 사실 이거 저희 집에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집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우가 훌륭해요. 예. 근데 우리 큰애가 들으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난다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치는데, 오늘 장을 한마디 압축하면 이제 아우가 훌륭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는 오늘 아침에 딱 그 장이 열릴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틀 동안에 그 미국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국내 시장이 잘 버텼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마추어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추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그 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못 올라갑니다. 아침에 찍는 자리가 고점입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아침에 찍은 예. 자리가 고점이었던 것 그럴 같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일단은 그래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래도 아우가 났습니다. 예. 예. 옛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우가 계속 앞서가면서 형을 끌고 가는 형국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아우가 든든하면 형도 곧 든든해지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우가 든든하게 형을 지금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끌어당기는 와중에서 저는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변동성이 예.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기 끝자를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변동성 랠리라는 말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 랠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불안하게끔 변동성은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변동성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막 지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쥐고 있던 종목을 손에서 놔버리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구간은 아닙니다. 손에서 놔버려야 될 종목이 있고 손에 꽉 잡고 가야 될 종목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LG전자입니다. 예. 당연히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좀 이 왕따의 반란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김영준 멘토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소외주들의 어떤 반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LG전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보들이 반란이죠. 예. 바보들이 반란인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이겁니다. 낙폭과대의 수급 개선입니다. 근데 수급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급 개선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LG전자가 정확하게 저점을 찍은 게 3월 14일입니다. 차트가 되나요? 차트가 되면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봤던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58,800원. 근데 정확하게 이날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늘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LG전자가 강하다, 최근에. 근데 강한 거 지금 모르나요? 다 아는지. 근데 정확하게 보면 3월 14일날 저점 찍었을 때 58,800원. 그리고 현재가 기준으로 7만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딱 체크하고 싶습니다. 수급 기반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수급 기반이 엄청나게 바뀐 게, 외국인이 427만 7,216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430만 주 정도 되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한 9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키워드를 딱 정리를 해드리면, 낙폭과대의 수급 기반이 된다. 근데, 과연, 메이저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갖다 들이밀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유가 나온 게 딱 하나입니다. TV 부분 수익성 개선 기대감.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핑계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결국은 올라오는 거에 대한 핑계를 예. TV 부분의 어떤 수급 개선을 TV가 갑자기 안 팔리다가 잘 팔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UHD TV가 갑자기 확대되가 예. 사람들이 막 서로 줄 서갖고 UHD TV를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이유는 이런 걸로 자꾸 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애들이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압니다. 예. 저도 조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자꾸 그 ELS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데요. ELS가 아무래도 4월달, 5월달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LS 상품의 만기가 이미 다 도래했는데 굳이 대형주를 기관이 계속해서 꺼트릴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어떤 판단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대형주 중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그리고 LG 상사,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ELS 연동 상품하고 조금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ELS에 대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영준 멘토님과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 대구 강연을 갑니다. 그때 저는 부산 강연에는 안 가고요. 예. 김용준 멘토님은 두 군데 다 가시는데 그때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상세히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예, 상세히 설명. 상세히 설명 안 할 예. 거고,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삼각구도입니다. 삼각구도가 뭐냐면, 애플과 LG가 합쳤어요. 예. 그리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위에서 누르죠? 예. 삼성이 좀 복잡해요. 예. 예, 거기까지고,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LG나 애플이 점유율이, 그러니까 LG가 애플 대비 점유율이 올라오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라오고, LG 이노텍 많이 올라오고, LG 전자 많이 올라오죠. 이게 예.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된다. TV 수익성 개선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맞습니다. 우리는 따로 얘기해야 될 게 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감추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펼쳐집니다만은, 이건 감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상세히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홀딩스인데요. 일진홀딩스가 오늘 금일 좀 강한 시세 분출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일진그룹 전체가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일진파워,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스 모든 그룹 전체의 어떤 수익성 개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일진홀딩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멘토님께서는.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늘 앉아서 보시고 잘 보고 계십니다. 예. 사실 이제 일진홀딩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일진 디스플 정도가 아마 일진 그룹 안에 포함됐었으면 좀 주가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적의 턴어라운드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예멘토님도 충분히 알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예. 근데 올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차트 기준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앞에서 이게 무슨 테마 때문에 올라왔죠? 일단은 일진그룹에 그 자회사들이죠. 예.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너무 예. 가파르게 지금, 성장성을 거두고 있다는 점들이 아마 이 일진그룹 전체를 좀 올리는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알아본 바로는 일진 전기, 예. 일진 다이아몬드, 정말 알짜 기업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의 그 가치가 반영이 안 돼서, 딱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딱 겁니다.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부담스럽죠. 예. 왜냐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거꾸로 보면 앞에서 해먹고 예. 그리고 이제 대충 팔아먹으려고 분위기 띄우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진그룹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의 흐름들은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변곡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예. 저는 일진홀딩스의 어떤 자회사죠. 이 알파니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알파니언이라는 자회사는요, 의료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해마다 9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입니다. 91%라는 거 매해 거의 2배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렇게 성장률이 좋다면 당연히 일진홀딩스의 어떤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내년에도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즉 가파른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영업이익 장기추인데요. 알파니언의 어떤 자회사죠. 알파니언의 장기추인데 2016년도까지 꾸준하게 급성장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치가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임상 시험 중인 초음파 암 치료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시연 제품이 벌써 나왔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축소된 제품이 지금 나왔는데 초음파 암 치료기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암 치료기를 진짜 이게 초음파 암 치료기가 가능한 얘기고 임상에서 성공만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에 굉장히 고마진의 어떤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파니언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진 그룹주의 대다수 자회사들, 즉 그러니까 일진 파워, 방금 말씀하셨던 일진 전기, 일진 다이아 이런 모든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저는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 RNA인데요. 아이고, 이 종목 한숨부터 나옵니다. 예. 사실은, 이 종목을 요 전신 프로그램이죠. 바로 이제,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번을 들고 나왔습니다. 3번을 들고 나와서 차익 실현하고 또 한 번 들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또 한 번 들고 나서 3번을 차익 실현했던 그 종목인데, 이게 메롱을 3번 하고는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자, 이 종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잘 알죠.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잘 아는 게 뭐냐면, 화성 RNA를 얘기하기 전에 화성그룹을 얘기를 해야죠. 예. 나이키 아시나요? 예, 나이키 잘 알죠. 예. 지금은 나이키가 이제 본래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전 반에 80명이 있는데 나이키 안 신는 애들은 바보였어요. 아, 저는 나이스를 신고 다녔는데. 예. 지방에서 사셨나봐요. 예, 저희 촌에서 자란 세대고요. 예. 저희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이스를 신고 다녔습니다. 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화성 RNA가 정말 유명했던 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지금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예. 이 정도 때 제 기억으로 나는 게 뭐냐면 나이키가 한 22,000원 정도 했어요. 굉장히 비쌌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22만 원도 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유명했던 회사인데 화성그룹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해갖고 저는 지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뭘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맞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예. 우리가 모르는 부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죠.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700억이 났어요. 예. 근데 순손실은 300억이 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1,000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룹이 3세 경영체제로 옮겨갔거든요. 네. 그 예. 과정에서 빚어진 어떤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증여세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그룹, 경영체제로 옮겨간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그룹 자체가 지금, 화성 RNA 뿐만 아니고 화성인더까지 네. 굉장히 좀 투명하게 3세 경영체제로 옮겨갔다는 점. 그 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성장성을 띠면서 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성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영업이 700억에서 예. 순손실 300억이면 1,0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예. 대비.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사 손실이 한 32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 잘못해서 300억 정도 손실 나는 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자 비용이 300억이 나와요. 예. 이자 비용이 300억이 나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출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영업권 계상 쪽에서 한 100억 정도 나오고요. 예. 자회사에서 충당금을 산 게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고 올해 한 해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회사의 영업이익 700억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저평가고 이거는 딱 25,700원 이거는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25만 7천원이 아니라 25,000 그러니까 2,570원짜리죠. 눈 감고 사야 된다고 봤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계에 대한 불투명성 예.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때는 제가 강력하게 밀게요. 예.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예. 저도 더는 안 미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더는 안 미.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화성 RNA 자체를 적정 주가를 한 22,000원대까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흐름상 그리고 회사가 지금 차량 경량화 쪽에 어떤 분명한 어떤 수혜를 입을 만한 성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라든가 플라스틱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차량 연결 고무, 그다음에 조선사 연결 고무 등을 생산하는 회사. 자, 그러면 어떤 섹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차량 경량화와 관계가 있고 이 차량 경량화가 실현됐을 때, 즉 미래 자동차는 결국은 경량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라든가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차가 가벼워야 그 그린 에너지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화성 RNA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또 기업 탐방을 직접 갔다 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기업 탐방이 한번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한 3번 정도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진짜 사지 못할 구간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세를 이제 꺾고 내려올 그 기간들이 아니냐, 그 점 참고해 보셔서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자랑의 어떤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3번이나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이 같다. 이 자랑적인 측면이 강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나머지 3번째는 넘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0일 유니온 종목 매도 의견을 주셨죠. 다음 날 시초가인 5,400원으로 0.2%의 확정 수익 매도 처리됐고요. KT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국 SNC 오늘장 0.1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조민규 멘토가 추천한 GNC 에너지가 오늘장 편입에 실패했고요. 새로운 종목인 현대차를 편입 시도한다고 하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노멘토의 쌍용차가 24.9%로 당당히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7.7%로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김용준 멘토의 동국 SNC가 16.3%를, 5위는 정지훈 멘토의 한국정보통신이 14.3%로 새롭게 순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지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46%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여전히 1위는 정지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누적 수익률 79.1%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조민규 멘토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33.8%로 누적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김용준 예병군 멘토의 순위 다툼이 치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예병군 멘토가 31.7%를 기록하며 당당히 3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기만성 네 글자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속도가 붙으면 가속력이 높다. 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죠? 자, 드디어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우리 정재훈 멘토가 대단하십니다. 어제 출연해서 한국정보통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한국정보통신을 주식 승천 때 들고 나왔었죠. 아시죠? 그죠? 예. 한국정보통신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금일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릴게요. 자, 이제 가속이 붙은 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 지금 가속 잘 붙고 있습니다. 7.4%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KT입니다. 편입하자마자, 자, 대형주 단기 매매. 아시죠? 자, 이거 멋집니다. 그죠? 대형주 단기 매매 12.9%가 됐는데, 저는 역시 대형주는 단기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새로 편입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 지금 34,000원대까지는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이제 KT를 꺼트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32,000대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여전히 31,500원대 익절가 딱 잡아 나오시고 34,000원까지 좀 들고 가시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오뚜기. 자, 오뚜기. 편입, 제가 화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편입되고 나서 오뚜기도 이 대형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뽀뚜기를 서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 즉, 속도, 이 오뚜기도 덩치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가속을 붙일 때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점검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장 제가 히든카드 들고 나왔겠죠. 그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차량 경량화입니다. 그죠? 차량 경량화. 예, 방금 뭐 무슨 얘기 했었는데, 그죠? 화성 RNA 때. 화성 RNA 아닌 것 같고, 그죠? 두 번째, 범퍼류 고무류입니다. 화성 RNA하고 좀 고무류 비슷합니다. 근데 범퍼류라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자. 세 번째, 아이아 주식회사입니다. 아이아? 이게 어떤 회사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키워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는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회사입니다. 차량 경량화, 우리가 이 미래시장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화학연료 에너지에서, 이제 화학연료에서, 차량이 그린 에너지 쪽으로, 즉, 그 환경에너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전기차 시대 도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린 에너지, 수소차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수소차 얘기들, 전기차,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미래로 가야 되는 시장임은 분명한데, 이 미래로 가기 위한, 이 진통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는 어느 정도의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무게가 있죠. 근데 이 무게를 이 그린 에너지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린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은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부터 전부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차량의 어떤 부분이 늘어가겠습니까? 철이라는 부분보다는 플라스틱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플라스틱을 늘려야 가벼워지니까. 그 다음에 고무류 부분을 늘려야 결국은 차량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미래 자동차는 어떤가 하면 고무하고 플라스틱만으로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돼갖고 약간의 철이 배합된 그런 정말 가벼운 차량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 점을 강화 플라스틱이겠죠. 그죠?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퍼류, 고무류가 생산하는 이 회사 주목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키워드, 아이아인데요. 이 바로, 이 동사, 즉, 이 동사의 자회사입니다. 연결 종속 회사인데, 이 아이아가 바로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차량 경량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히든카드는 바로 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앞에 에코자 딱 들어갔죠. 그죠?
앞에 X자 들어갔다면 일단 환경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라는 거 대강 이제 눈치채실 거고. 자,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 저희가 지금에 와서 주목 안 해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지금, 대구 쪽에 갔다 왔죠. 그죠? 대구 쪽에 갔다 오면서 경주 쪽을 방문해서 이 회사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들렸는데, 회사 성장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사 동사 좀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 차량 경량화, 미래 자동차가 결국은 앞으로 산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산업입니다. 바로 종속회사고 이 에코플라스틱의 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죠? 이 서진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에코플라스틱의 어떤 그 플라스틱 부품류와 그 다음에 지금 범퍼류, 그 다음에 고무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진캠입니다. 이 서진캠도 뭐 하는 회사인가?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캠샤프트라고 여러분들 축을 이루는 자동차의 어떤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캠샤프트 쪽에서도 지금 엔진 쪽에서도 경량화를 위해서 이 서진캠이 바로 서진 그 에코플라스틱과 함께 굉장히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캠의 부분에서 무거운 철을 제외하고 플라스틱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게 바로 강화 플라스틱 부분이에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세 번째 사진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이름 그 자체로도 자동차의 어떤 근원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회사들이 지금 좋습니다. 회사의 모양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서진 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동사의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상승 차비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에서 아이아입니다. 아이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공장 제1공장, 제2공장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제1공장, 제2공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이아가요, 결국은 이 회사가 결국은 지금 차량 경량화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부품, 플라스틱 그 다음에 범퍼류, 고무류를 생산하고 있는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회사들은요 이미 차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차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에코플라스틱 이제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을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차트 상에서 분명히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강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오늘 4%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아이고 저거 또 고점 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본격적인 상승, 즉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즉, 둔각, 즉, 평행선을 이루다가, 횡보를 이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이평선들을 밑으로 내려놓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지금 머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무릎 살짝 밑에, 그죠? 종아리. 요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릎도 아니에요. 종아리, 그 무릎 살짝 밑에 종아리, 거기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돼도, 결국은 지금 많이 상승했다고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 분명히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매수가를 제가 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2,720원으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2,760원 마감인데 2,700원 부분까지는 조금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2,700원까지 분할로, 즉 2,720원 아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조금 높게, 일단은 목표가 의미는 없어요. 제가 목표가 늘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3,3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타이트합니다. 예각기법 2,550원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2,550원이 깨지면 자 여기까지 2,2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주목해 보실 만한 기업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에코플라스틱의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AS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자꾸 이제 수익을 말하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갖고요.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 4 종목 정도 되죠. 이라이콘, 멜파스, 디지털옵틱, 동국 SNC. 근데 여기에 좀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각각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있는 거예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BLU라고 말씀드렸고, 멜파스는 TSP라고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국 SNC, 풍력 쪽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라이콘, 좀 지루해요. 지루한데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올해 대규모 실적 턴 어라운드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뻔한 얘기들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높지가 않아요. 대충. 그리고 이제 디지털 옵틱 같은 거, 차트로 보나 뭐도 보나, 하여튼간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들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멜파스의 좀 숨겨진 진실을 좀 나중에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들이 나쁘지 않지만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 말씀드릴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는 이제 종목들이 좀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히든카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종목장에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또 다른 대안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중국 삼성 IT. 무슨 얘기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렉시블입니다. 자, 이 정도면 대충 얘기가 좀 정리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 게요. 똑같은 종목 갖고 똑같이 가시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예전에 좋았던 게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뭔 짓을 했냐면 이때는 중공업, 철강,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OCI가 바닥에서 15배, 20배. 이렇게 나오는 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니까 밀릴 때마다 계속 샀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밀릴 때 얘네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밑에서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실공자, LG화학, 기타 등등 쭉. 그래서 얘네들 빠질 때 받았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자, 무슨 얘기냐면 종목은 계속 바뀝니다. 종목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 좋았던 게 계속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종목장에 대한 대안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종목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카멜레온 같아야 된다고 그러죠. 계속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똑같은 거 같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형주죠. 대형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량주라고 합니다. 우량주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량주가 아니라 초대형주. 우량주 아닙니다. 우량주 아니고 초대형주라는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우량주인가요? 현대차 우량주인가요? 아니거든요. 초대형주일 뿐입니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근데 지금 분명히 종목에 대한 새로운 장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과양은 뭐냐? 이거를 모르게 되면 정말 이 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국 삼성 IT 투자. 중국도 투자하죠. 삼성도 투자하죠. 근데 IT를 투자한대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커버드는 아는데 플렉시블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ICD입니다. ICD 오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커버드하고 플렉시블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정말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뭐냐면 얘는 이거 안 보이죠? 검은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휘어요. 얘는 이렇게 휩니다. 차이가 뭐예요? 모르시죠?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자, 뒷부분부터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은 여지껏 성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삼성이 바뀐 게 딱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 전쟁은 시작됐어요. 뭐에서 시작됐냐면 플렉시블로 시작됐어요. 삼성은 이제는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휘는 거하고 이렇게 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 거하고 그렇게 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삼성은 이제 다양한 형태에서 휘는 거를 가는 거하고요. 디자인에 승부를 합니다. 근데 LG는 사실은 휘는 방법에서는 LG가 앞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근데 삼성은 이제 LG는 휘는 방법은 알겠는데 제품 성능을 지금 높여서 그게 해상도하고 잔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 다 기억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자고요. 삼성하고 LG가 올해 뭘 하겠다고 했냐면 올해 내에 2014년도 내에 AMOLED를 탑재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출시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애플이 아이워치를 플렉시블로 OLED 탑재해서 언제 출시된대요? 9월달에 출시된대요. 뭐죠? 플렉시블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만 가는 게 아니고 LG 다 가요. 다 가는데 뭐냐면 삼성은 절대 강자로 가면서 위에서는 애플하고 LG가 연합을 해요. 밑에서는 뭐가 치고 오죠? 중국이 치고 와요. 복잡해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삼성이 AMOLED를 가거나 플렉시블로 간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품이 따라와야 돼요. 부품이 따라오는데 오늘 기사가 두 개가 딱 떴습니다. 뭐가 떴냐면 플렉시블 터치 센서 기술 상용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TSP 업체 쪽에서 터치 센서를 갖고 가는 이 부분이 준비가 됐답니다. 그러면 플렉시블로 돌았을 때도 터치가 되는 거죠. 또 뭐가 되냐면 가장 문제가 되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커버드 쪽의 배터리의 용량이 5배가 큰 게 삼성 SE에서 나왔대요. 됐죠? 삼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A3 라인이죠. A3 가나요? 근데 A3가 어떻게 가냐면 플렉시블로 간대요. 월 15,000장 규모.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플렉셔블 전쟁은 시작됐고요. 부품에 대한 공급의 준비가 됐고요. 다 됐어요. 플렉셔블 간대죠. 올해 태블릿 확대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갖고는 안 돼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니까 갤럭시 S5도 잘 팔린대요. S3가 8천만 대, 그리고 S4가 4천만 대. 그래서 S5가 성공하는 건 5천만 대만 가면 오케이래요. 문제가 뭐냐면, 오케이가 뭐냐면, A2 라인에 과부하가 걸리는 라인이죠.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A3 라인 안 나올 건 말라는 얘기죠. 안 나오지 말, 근데 중국 발주도 나온대요. 언제? 2분기 안에. 예.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라인은 최고의 호황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셔블과 A3 라인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ICD를 가장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ICD는 단순하게 A3 라인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뭐까지 가냐면 플렉셔블의 최대 수혜주다. 그놈의 플라즈마 공법. 이게 그 환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접근이 안 돼요. 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매매 전략 바로 가겠습니다. 뭐 차트 필요 없고 다 갑니다. 매수가 얼마죠? 오늘 종가가 11,950원이에요. 근데 아까 예병구 멘토님은 좀 깎아 사재요. 저는 싫습니다. 그냥 사요. 위든 아래든 걸리는 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목표가 단기요. 단기 16,000원, 중기 2만원. 나중에 수정됩니다. 손절가? 의미 없죠. 의미 없는데 꼭 하래니까. 만원 밑에서는, 만원 밑에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절가 안 잡고 싶어서 만원에 잡은 거예요. 왜냐면 만원 밑에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여튼간 충분한 어떤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막상막하 종목상담 시간이죠. 종목상담, 맞춤형 종목상담, 막상막하 종목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두 종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샵4959님, ICD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방금 ICD 나왔죠. 자, 김용준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예. 매도하지 마세요. 예. 종목 상담이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잡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냐. 사실 너무 빠른 거죠. 왜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갖다가 언제 팔 거냐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살 거냐를 걱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 의미 없고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잔시세에 연전하시는 분들은 끊으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좀, 끌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 바로,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샵 5209님, 저도 빠른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전망과 매매 전략 부탁드려요.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까? 17만 3천원, 이분이신 것 같은데, 자, 17만 3천원 비중 60%.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줄이셔야 된다고 18만원대부터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고, 자, 왜 18만원대부터 메디톡스는 비중을 줄여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주봉에서 둔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트만으로 해답이 안 나오겠죠. 왜? 그러면 주봉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왜 둔각을 만들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러 시장으로 교체가 지금 좀 되고 있어요. 필러 시장이, 물론 필러 시장하고 보톡스 시장은요, 같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러 시장이 대체 시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러 시장 확대라는 것은 결국은 보톡 시장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어떤 먹거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필러, 지금 올라오고 있는 62평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못 올라와요. 그날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아직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반등은 나올 거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 반등 수준입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도 시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반등 시 매도 전략 표시해야 됩니다. 비중 줄이셔야 되고, 60%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16만 원대, 16만 원대가 아니라 15만 지금 5천 원대가 넘어가면요. 비중 줄이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손절가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 지금 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62평 빼고, 이거 깨지고 나면요. 자, 그 이후로 쭉 빠질 수 있습니다. 13만 8천 원인데요. 자, 크게, 지금 아까부터 한, 12,000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 빠지기 시작하면 쭉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빠른 종목 상담 두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진짜 부지런히 막상막하 달려왔는데요. 정말 알찬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absolutely,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저희는 그 최대한 노력을 했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막상막하 투맨쇼였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